이런 걸 가고 싶다 이럴 때 학원 가서 측정하면 돼요. 학원에 가서 측정해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 증거는 시험지에서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나 시험을 모의고사를 다운받으세요. 아, 왜 외국 걸 어떻게 다운받아요? 이러시는데, 자, 좋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SCIBD. 모든 시험들은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냥 부분만 봐도 알잖아요. 네? 반 정도 시험 봐도 알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게 더 맞을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사학 부분에서 이제 한마디를 더 하면, 이 수사학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의 원칙은 논리,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성적 논리, 그 다음에 화자를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대상에 맞게. 그리고 청중을 이해하고 감성에서 공감으로 끌어올리다. 이 세 가지가 수사학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국제학교 학생들이면 바로 그 수사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 학제로 따졌으면 KS3 과정에서 그 잉글리시 부분에서의 이 수사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AP 과정에서는 10에서 11학년에 이제 이 수사학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랭귀지 아트 코스에 나와 있는 수사학의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가 얘기하는 수사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많은 근거들을 쌓아 올리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공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E 할 때 그 CAS랑 E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익스탄스 에세이 할 때 있잖아요. 그 CAS에서는 점수가 가산점이 없어요. 근데 TUK랑 E를 낼 때 CAS는 필수거든요. 점수를 주지도 않는데? 근데 그때 캠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 캠프를 할 때, 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하는 의학 에세이 대회가 있고요. 의학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의약학 쪽으로 가실 거면 그쪽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대나 이런 쪽 가실 거면 또 그쪽 관련되어 있는 에세이나 이런 걸로 가셔야 돼요.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시험 보는 캠프들을 가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떤 계열이나 이런 것들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미 제가 말한 에세이는 이미 얘가 형성이 된 후예요. 왜냐면 중학교에서도 한 2학년, 3학년 될 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8, 9학년 이상부터가 지금 에세이 대회인 거라서 그 에세이 대회도 이미 주제가 잡혀야 되고요. 이미 그 이하이면은요, 이미 이제 책이라든지 그 뭐 디베이트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전공 주제, 자율 주제로 하는 에세이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율 에세이, 그 다음에 자율 캠프 이런 개념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더 적합한지를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쉬운 게 존 홉킨스예요. 사실 존 홉킨스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나중에도 이씨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제일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사실은 존 서킨스거든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부터니까. 그래서 존 서킨스를 기반으로 하면 이제 좋은 점에, 문이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인문 계열, 그러니까 언어, 벌벌 점수가 좋아서 인문 계열 쪽을 시험 보든지, 아니면 뭐 퀀트 쪽에서 수학 쪽을 들어. 그래서 내가 수업을 선택해서 3주간 듣게 되는데, 그 3주간의 수업 안에서 내가 어떤 게 정말 재밌는지가 발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사회는요, 적극적이지 않은 아이를 굳이 건드려서 말을 시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무조건 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yes, no. 그래 누가 줘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침해 뭐 이런 느낌, 사적인 침해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으면 가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 연령대가 10세 정도다. 그러면 빨리 에세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사학 같은 내용이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 위에 각각 쌓아 올려가야 돼요. 그 내용들에 대한 분야들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에세이가. 그래서 철학적인 개념, 그다음 그 위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 깊은 지식, 그리고 그거의 현대적인 이해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사학을 이제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매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큼 더 확장시켜 줄지가 다 수사학의 현대적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어떠한 기준을 뒀을 때 철학부터 시작해서 현대적인 지식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이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식들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소설책 노브 같은 거 읽고서는 죽어도 못해요. 제가 어머니들께 영어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책 많이 보게 하고 싶어도 노브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지식을 알아야 확장을 하죠. 노브를 확장판이거든요, 사실은. 상상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머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노브를 읽으면서 적당히 잘 아는 단어만 취업하면서 상상해요.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못해. 그런데 정의를 배우잖아요? 그럼 세상이 달라져요. 내가 보는 세상의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과학이든 역사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들에 대한 정의적 트랙들이 계속 펼쳐 나가줘야 그 카테고리가 많이 형성이 돼서 옮겨붙을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어질렀는데 이거 저거 다 어질렀어요. 그리고 찐득이랑 쫙 붙였다가 딱 띄었어요. 예를 들어 빈 구멍 하나도 없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별로 안 어질렀어. 여기 저기 이렇게 했는데 쓰레기 이렇게 뗐거든요. 그랬더니 빈 구멍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이걸 다 지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곳저곳에 많이 독처에 펼쳐져 있는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든가 갔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기반하에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창의력이 발현이 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그 창의력이 지금 성장해서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새로운 문제는 매일 오잖아요, 자기한테. 그랬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뜻해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상상하고 재미있게 나를 펴라 그건 유치원 버전이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커갈 세상의 창의력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유용한 가치로 내 지식과 내 활용 범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모두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새롭고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해결하는 그 능력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아이가 좀 질적으로 깊고 뎁스도 있고 그다음에 스코도 넓고 넓고 깊고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수학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너무 한국식으로만 달리시기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예 외국 계열로 가시다 그랬을 때는 대수, 그러니까 계통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수, 구형, 기하, 확률 통계 이렇게 깍깍 다 나눠서 하셔야 되고요. 빨리 돌리셔야 돼요. 그냥. 그거에 대한 증명과 그다음 방식 있죠. 그것들이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명이라든지 실생활의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수학의 가장 관건이거든요. 자료 해석 이런 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그걸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에 대한 툴을 많이 갖기 위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열별로 계통별로 잘 나눠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꼭 이제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에 있는 부분과 모델링을 꼭 해서 그 수학을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을 할지에 대한 논문이나 자료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거 되게 쉬워요. AI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애가 오늘 그냥 1차 함수 배운 거야. 그러면 1차 함수 쳐. 우리 아이가 몇 살이야? 1차 함수를 배웠어. 이 아이에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만 줘봐. 난 우리에게 기납법적 추론과 1차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관심사는 이거야. 근데 문제 바로 주는. 너무너무 좋은 주제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익숙해지고 재밌잖아요? 수학은 재밌어요. 네, 수학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그렇게 즐기기만 한다.